이제 종목 위주로 전략 세워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바로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공개해 주시죠. 이 글로벌 스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 한국 증시 더 오를 거다,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내 기업들 기술주를 중심으로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도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였는데 오늘장 국내 증시 흐름 좀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자, 제가 요 은행을 먼저 소개를 해야만 여기 나온 리포트가 신뢰감을 가질 것 같아요. 자, 이 회사는 일반인을 대상 고객이 아니라 연기금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 대상이죠. 혹은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수탁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 수탁 자산 규모가 46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8경이 넘어요. 엄청나게 큰 건데 전 세계 수탁 자산의 12%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하는데 약 한 680조를 수탁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믿을 만한 이제 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한국 증시가 하반기에 더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3년 만에 그러니까 2022년 이후로 신흥국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가에 대해서 특히 한국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죠. 하반기 때 22%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15% 이상 상승이 된다. 그런 결국은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자, 요겁니다. 이게 아마 서학개미들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올해 연말이 되면 달러 대비 원화가 지금 현재 18% 정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원화가 지금 1366원 수준이지만 1300원 정도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자,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을 살 때마다 손해보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서학개미 여러분 우리 있죠 매일경제 TV 시청하시면서 바로 동학개미로 변신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 이사님의 인사이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종목을 어디를 봐야 될지 오히려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이사님, 첫 번째 주력 상품 오늘 개장하면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제가 첫 번째 들고 온 종목은 바로 이제 오늘은 보험주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한화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한화손해보험 그럼 바로 이 회사의 실적 전망을 봐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 박병주 주력 상품을 항상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종목을 안심하게 고를 수 있도록 실적을 항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볼까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25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은 올해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좀 받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729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저는 6,900억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약간 요즘에 증권사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1분기 때 순이익이 1,275억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거기다가 4를 하면 5,100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이익을 또 낮게 봤어요. 굉장히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 밑에 보시면 과히 충격적입니다. PBR이 0.3, 0.29. 근데 여기 밑에 아래 하단을 보시면 ROE 지표가 지금 14에서 13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 정도 ROE 지표가 된다면 요 PBR이 0.29를 되면 안 되죠.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1배까지 정도는 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지금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주주 환원 정책을 상당히 좀
좀 도외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 자, 그럼 민주당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지금 이제 정부가 생긴 지 이제 별로 안 됐습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올해 6월 말 안에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를 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자사주 소강 문제도 불거질 것이고, 또 뭡니까 PBR이 0.1배가 되면은 또 좋은 조치 취한다지 않습니까? 거기 될 것이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약간 그 가뭄에 콩나듯이 배당을 좀 주겠다. 이게 약하죠. 저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연간 10% 수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배당을 약간 줬습니다. 네. 자사주를 찔끔 소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통과됐을 때는 여기도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고 공격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본다면, 지금 실적 대비 아무리 보험사들을 낮게 쳐주더라도 목표가를 낮게 쳐주더라도 실적 대비 너무나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제가 이제 준비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제 악어입을 계속 저희들이 등장을 시켰는데, 요즘에 지금 악어입이 너무나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어떤 악어입이 좋냐면, 오랫동안 왔다 갔다 지금 2021년부터 몇 년 동안 악어입 만들었나요? 계속 가다 말다 하다가 드디어 첫 번째 실패했어요. 기업별로 여기서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악어입을 타고 가는 모양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쭉쭉쭉쭉 더 가는 탄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범위는 이제 5,700원 정도, 만약에 체결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6,100원, 2차 목표가는 6,560원인데, 요즘에 저희가 들고 온 종목은요 15% 3일 만에 달성되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4,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에 매수했던 저희가 방산 모멘텀으로 HD현대 인프라코어를 편입했었는데요. 바로 적중이 나왔네요. 1차 목표가 11,4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2,300원까지 어제장에서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13.8%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쉬어갔는데도 1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단기간에 확 올라서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상승 탄력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악어입을 얘기하는데, 악어입이라는 명칭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봉에서 악어입이 이제 쭉 하다가 많이 다물었잖아요. 많이 다물었을 때 앙 해가지고 벌어지면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월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들고 왔을 때가 이제 6월 12일 여기입니다. 요 자리였죠. 여기서 거래 터뜨리면서 왔다가 눌림목에서 여기서 한 다음에 바로 이제 1차, 2차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계속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볼까요, 이사님? 3차 목표가는 1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현대 인프라코어 다음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상향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첫 번째 이슈에 이어서 이제 JP모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아직도 싸다 뭉칫도 몰리더니 JP모건에서 코스피 3,200까지 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여기도 아까 처음에 이슈하고 비슷한데, 그때는 이제 그 기관 자체가 JP모건하고 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3,200을 간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는가 한번 저희 이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전히 이번에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만이나 이런 중국도 심지어 PBR이 1배가 넘는데,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0.95배이기 때문에 싸다. 더군다나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자사주 소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계속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더 넘어서 이 PBR 1.5배까지도 갈 수 있다. 따라서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여전히 싸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여기 뭐냐면 iShares MSCI 코리아 ETF인데, 요거는 그 블랙록에서 만든 ETF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억 2,455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중국 시장과
독일 시장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 규모가 더 많다. 근데 참고로 이 자금이 23년 1월 달에 더 본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거기서부터 한 16개월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이 들어왔다는 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을 뛰어드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했습니다. 아, 미국 증시는 좀 비싸다. 이 말이에요. 비싸다. 결국은 뭐죠? 결국은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를 와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올해 2월 달부터 계속했습니다. 맞아요. 서학개미 여러분, 제발 한국 증시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학개미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줄줄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상승 흐름 올라탈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도 공개해 주시죠, 이사님. 자, 바로 종목은 바로 웹캐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역시 또 실적 전망치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야 안심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40억이죠. 계속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59억이죠.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185억으로 계속 영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대목은 성장하는 기업인데 ROE가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도 여기서 이제 현금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를 좀 속아가는 그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다면 여기다가 뭡니까? 오히려 성장 주가가 더 탄력 있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그 영업을 하는가 그 내용을 또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입출금하고 또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회사 자회사가 비즈플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비즈플레이라는 회사 지분을 5.39%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또 같은 계열사 웹캐시 벡터라는 회사가 비즈플레이의 지분을 23%. 그러면 두 개 회사가 약 한 29%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럼 비즈플레이가 뭐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역화폐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역화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서 서민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하게 지역화폐 쓰고 있는 상품권을 서민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네. 요게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운영하느냐, 비즈플레이가 하는데 따라서 웹캐시가 거기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분류된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역화폐 관련주 웹캐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살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을 보겠습니다. 웹캐시를 먼저 좀 요것도 역시 계속 오랫동안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안 가죠.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주가는 무조건 안 가거든요. 계속 그러면 내가 안 보다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했네. 여기는 벗어났네요. 그 다음에 눌림목을 줬죠. 그렇죠. 요거를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한 몇 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악어이만 벗어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이거는 월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봉을 보신다면 여기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랐다가 다시 악어입으로 안착했죠.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일봉을 본다면 일봉도 역시 살짝 눌림목을 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는요? 자, 매수가 범위는 18,920원 아니면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3,3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2,000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캐시 매수가는 18,920원이었고요.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3,300원, 그리고 달성했을 시에 2차는 22,000원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오늘장 흐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이 시장 진단 더 자세하게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MBN 골드 들어가면 이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박병주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바로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대책을 해서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거기서 될 종목과 될 종목 왔습니다. 특히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코아를 제가 그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일같이 무료방송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그거를 문자처럼 받는 데가 있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인데 H현대 인프라 코아를 제가 그때 얼마에 사시라고 직접 드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서 글자를 딱 트시면 현대 인프라 코아처럼 가격까지도 받으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